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전국적으로 일주일 넘게 이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또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지켜야 할 건강관리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날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벌써 일주일 넘게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영남 지방 36도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네. 오늘도 많이 더운 거죠? 네, 폭염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로 수도권은 8일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영남 지방은 나흘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 대부분 지방으로는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예. 오늘도 서울의 기온이 32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광주가 34도, 대구가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구 지역은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열기도 열기지만 습도가 무척이나 높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더위로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인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덥고 습한 공기는 밤이 돼도 쉽게 물러나지 않겠는데요. 네. 오늘도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째로 벌써 한 닷새째가 됩니다. 예. 따라서 오늘 밤에도 푹푹 찌는 무더위에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오후에는 영남 지방에 소나기도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진짜 시원한 장맛비 기다려지는데 혹시 장마가 끝난 건 아닌가요? 네, 아직은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막바지 장맛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예측에 따르면 내일 아침에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지방까지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7월 초와 같이 많은 비가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장마 전선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아무래도 좀 적게 내리다 보니까 더위를 모두 날리기에는 좀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비가 주로 중부지방에만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는 장마 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완전히 밀려 나가게 되겠는데요. 따라서 아마도 이번 비가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28일쯤이면 장마가 사실상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덥다 보니까 장마가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이 장마가 끝나면 더 심한 폭염이 올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덥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 장마가 끝나면 8월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더워집니다. 훨씬 더요? 네, 장마 전선 남쪽으로는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모레쯤 장마가 종료되면 이 무더운 공기들이 장마를 밀어내고 한반도 전역을 완전히 뒤덮게 됩니다. 지금도 정말 덥지만 사실상 본격적인 여름 폭염은 8월이 되면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소보다 동쪽에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지속적으로 몰려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습기를 많이 동반하다 보니까 체감 더위가 훨씬 더 심하게 되겠고요. 또 앞서 오늘 영남 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를 쏟아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에 올여름에는 여름 후반부에는 엘니뇨와의 반대 현상이 라니냐 현상까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찜통 더위는 아마도 9월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9월까지 이런 더위를 좀 버텨야 된다고 하니까 좀 약간 힘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지속되는 폭염으로 열사병을 비롯해서 온열 질환은 물론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이 폭염 때 조심해야 될 질환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수칙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온열 질환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사망자가 좀 그 발생 속도가 빠른 거죠? 네, 이제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가요. 오는 이제 21일 기준인데요. 예.
이제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 사망자 발생 속도와 온열 질환자 발생 속도가 이제 올해가 더 빠른 겁니다.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사망자 모두가 60대 이상이고 현재까지 온열 질환자는 379명이 집계가 됐는데 예. 이 중에 55%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취약한 이유는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 탈수가 잘 일어나게 되는데 예.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서 갈증을 느끼는 어떤 그런 감각기관이 이제 노화로 인해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예. 또 이제 땀구멍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수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땀 배출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층의 경우에는 본인이 탈수가 됐는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해서 탈수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층의 경우에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갈증이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이 노년층을 비롯해서 만성 질환 있는 분들이라면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폭염 때문에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하면 돌연사를 부르는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쌀쌀한 겨울철 그리고 환절기에 많이 발생을 하지만 여름에도 이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온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기온과 습도가 오르게 되면 우리의 체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심장의 박동수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탈수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제 혈액 속에서도 수분이 많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 흔히 혈전이라고 하는 피떡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결국 이제 심근장에 있는 혈관에 피떡이 많이 생기다 보면 그러한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심근경색은 재발이 많아서 사실상 심근경색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스텐트를 몸 안에 스텐트 시술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스텐트라 함은 이제 혈관을 그 이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볼펜이 스프링 같은 금속을 넣어주는 건데요. 예. 문제는 이런 폭염이 심할 때 이 스텐트 안에서 혈전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로 스텐트 혈전증이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각별히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고 이제 폭염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탈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탈수가 발생해서 그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그런 게 이제 좀 쌓이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쌓이게 되는 게 일반 혈관이 아니라 중요한 혈관이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심장 쪽으로 가는 혈관에 막히게 되면 이제 심근경색과 부정맥과 협심증과 같은 심장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예. 이게 이제 뇌혈관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졸중,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아직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경우는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고 좀 뇌혈관이 막히는 거는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여름철에 혈관이 이제 이완이 되다 보면 우리 혈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말초혈관인데 이 말초혈관은 우리 몸의 팔다리로 향하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에 혈류 공급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뇌 쪽으로 가는 혈관은 이제 약하게 돼서 그렇다 보면 이제 뇌 쪽에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막히게 되는 그런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이제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동맥경화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이런 여름철에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 이제 뇌졸중의 어떤 전조 증상인 극심한 두통이나 한쪽 팔다리의 마비 그리고 언어 장애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집 근처에 좀 대형 병원 왜냐하면 뇌졸중은 좀 작은 병원에서는 시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고서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집안에 좀 이러한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고지혈증을 비롯한 당뇨를 비롯한 만성질환자가 계신 분들은 이때 집 주변에 좀 대형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확인해 두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참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평범한 말이
아니라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혹시 물을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마실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요령껏 좀 마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는 이제 성인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 하루에 1.5리터를 마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물 자체의 1.5리터를 말하는데요. 이제 수분 섭취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차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녹차를 비롯한 뭐 우엉차 이런 전통차의 경우에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차를 한 잔을 마시면 그만큼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물을 마시는 게 우리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런 폭염 때에는 가급적 뭐 아이스 커피나 그런 차 종류보다는 순수한 물, 생수 1.5리터를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콩팥에 만약에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물을 섭취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과 영유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탈수 증상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예. 보호자가 옆에서 충분히 자주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도와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네,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차나 커피 같은 걸 마셨고 난 물을 마셨다. 네. 이렇게 하면 그만큼의 물을 더 마셔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지금 폭염이 한창인데 이렇게 폭염 때문에 주변에 보면 온열질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예.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 뭐 심한 두통에서부터 오한을 비롯해서 그러면서 이제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이제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폭염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예. 119에 우선 구조를 요청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이때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우선 시원한 곳에 환자를 편하게 눕힌 다음에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반드시 수분 섭취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폭염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니까 좀 어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일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가까운 좀 대형 병원 응급실이 어디에 있고 또 내가 어떤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가족과 공유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군요. 네, 오늘 말씀 김재은 기상전문기자, 김지수 보건담당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